박희훈 이혼 전문 변호사고요. 이혼 소송의 주 쟁점은 재산 분할이에요. 일단 노소영 관장이 1심에서 최태원 회장한테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회사 지분을 약 42% 정도를 달라라고 재산 분할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1심에서 판단을 했는데 이제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지분은 특유 재산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사실상은 노소영 관장이 이제 거의 패소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업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게 항소심을 진행을 하면서 주 쟁점은 결국에는 그 지분이 특유재산으로 인정이 될 거냐 아니냐, 이게 결국에는 주 쟁점이 될 거예요. 일단 특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민법상으로는 그러니까 혼인 전에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재산, 아니면 이제 혼인 중에 그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이제 법원에서는 대부분은 혼인 기간이 장기간 되면 그럼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기여를 일정 부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회사 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가 이 지분을 형성을 하거나 아니면 가치를 증대를 하거나 아니면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부분이 없다라고 해서 특유재산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고,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항소심의 쟁점이고, 근데 이제 뭐 이런 뭐 재벌가 이혼 소송이 이 사건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제 뭐 삼성가 사건도 있었고 이제 뭐 대한항공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서도 사실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 특유재산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 건지가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거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제 노소영 관장이 최근에 제기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이 제가 볼 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혼인 파탄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가 도가가 됐느냐, 이 두 부분인데, 일단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은 이 부분이에요. 이제 대법원에서는 혼인 파탄 시점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부정행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판례의 주 입장이고요. 그리고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게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 도가하면 이제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노소영 관장이 2017년에 최태원 회장이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이후에 2019년에 이제 이혼을 하겠다라고 반소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소 시점을 그러면 혼인 파탄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도 내가 이혼을 하겠다라고 한 시점이니까. 그러면 2019년에 반소 청구한 게 혼인 파탄 시점인데, 그거로부터 이제 3년이 도가한 이후에 이제 노소영 관장 측은 그 동거녀 측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반소를 한 이후에도 최태원 회장과 그 동거녀는 계속 부정행위를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혼인 파탄 시점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부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반소 청구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 수는 있는데 이미 소멸시효가 도가가 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최태원 측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나비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인데요. 한마디로 지금 SK 서린빌딩 4층에 이제 나비미술관이 입점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계약 기간이,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19년도, 그러니까 거의 한 4년 전에 이미 종료가 됐다라고 하는 게 SK 측 입장이고요. 근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이미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부동산을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크게 이제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배 구조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이혼 소송이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혼 소송 중에 재산 분할이 이제 쟁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소영 관장 측이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 SK 주식회사의 지분에 대해서 42% 정도의 지분을 달라라고 1심에서부터 청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재로는 약 77% 정도가 되는데 거의 40% 이상을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하게 되는 주식이 약 한 10%대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최태원 회장이 지금 특수 관계인까지 모두 포함한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약 18%대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회사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지배를 하려면 특수관계인 포함한 지분율이 한 30%는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녀분들이 이혼 사건에 탄원서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일단 이 노소영 최태원 회장의 이혼 사건에 자녀분들이 누구 편에 서서 어떤 탄원서를 냈는지는 아직 알려진 게 없어서 추측만 해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자녀분들의 탄원서가 이 이혼 사건의 결론을 좌지하는데 영향이 있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이유는 일단 이혼 소송의 주 쟁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분할, 그 중에서도 이제 SK 지분을 투기 재산으로 보느냐 아니냐가 주 쟁점이 될 겁니다. 근데 자녀분들의 탄원서가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이 재산 분할에 있어서 투기 재산이냐 아니냐 여부를 가르는데 이걸 달라지게 하는 데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혼 사건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결론에 대해서는 1심하고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 일단 1심 사건도 뭐 반소 청구 이후로도 거의 3년 이상이 도과된 사건인데 이미 1심에서도 다양한 쟁점이 다뤄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고심하고 판단을 내린 부분이에요. 근데 항소심에서 노소영 관장 측에서 뭐 새로운 증거라거나 새로운 주장을 추가로 주장하지 않는 이상은 1심 판단을 이제 뒤집는, 크게 달라지는 그런 판단을 항소심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1심 결론과 크게 뭐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